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박범인이 이렇게 앞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지난주에는 10시 50분까지 비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갈 줄 알았는데 11시 딱 되니까 제가 뭐 근데 오늘은 너무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이제 정확하게 조준하고 쏴대면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자발적으로 앞에 사진 좀 찍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나와도 이해를 해주세요. 아마 예? 보내실 겁니다. 12석 가지고 200석 되겠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그리고 저희 이거 지난주 행사를 되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더라고요. 누가요? 그 댓글 올려주신 그 댓글이 어디 달리는 거야? 영상 밑에? 박시영 TV에서 이분과 뉴스를 내놨는데 자기들 보기에도 울려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보통 숨고 두려워하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주목할 만하다고 뉴스에 냈어요. 제2의 국정농단이지만 제2의 국정농단. 국정농단이야 이거 완전히. 우리 기자님들 차량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나와서 저희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12시부터는 서초역 앞에서 저희가 집회 신고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되게 차들이 가까이 움직이거든요. 우리 김종보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해줘야 돼. 공무원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그걸 몰라. 여기면은 사전에 찍어서 사진 찍어가지고 수원 쪽이면 보내줘서 승인을 받고 그 명품백을 보내준 거야. 근데 그걸 얘기 안 해 방송에서.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배경 설명을 확실히 해줘야 돼. 네, 아직 기자회견 시작 5분 전이지만 우리 성찬영 고문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에 관련된 발언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 나와서 강원 동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는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뉘우쳐 봅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관한 이야기는 방송에서 수없이 나왔지만 그 진실한 배경은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있는 모모 목사가 사전에 명품백을 사진을 찍어서 사전에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해가지고 이걸 주어도 되겠느냐 타진을 한 다음에 오케이 좋다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고 명품백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그게 일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왜 이 명품백 가지고 왜 저러나 이렇게 의심을 사겠지만은 이거는 다 승인을 받고 이거를 주겠다 해가지고 전달해 주겠다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전달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국민들이 알리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또 국민들이 미치는 영향 이걸 고려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기자회견이
몇 분이 안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실은 어디까지나 끝까지 이기리라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박범근님도 한 말씀 하시죠. 이하 동문이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중에 혹시 영어로 발언하실 수 있는 분 영어로 하시면 외신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면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 보도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보고 계세요. 알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이 제일 조용해. 우리나라 지금 전부 바뀌었어요. 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다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닭을 잡을 수는 없지만 계절이 바뀌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듯이 순리대로 이 역사도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음 역이 서초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내려서 뛰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11시 반이 됐기 때문에 저희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여성위원장 윤은주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김건희 여사 특검 엄벌 촉구를 위한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 주민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지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이곳 서초구는 서울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등 우리나라 최고의 검찰 조직이 자리한 지역입니다.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여 나라의 규율을 바로 서도록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입니다. 주가 조작과 명품백 문제로 대다수 국민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이 친인척과 가족비리 관련 특검을 수용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가 조작 범죄, 공공사업을 사리사욕을 위해 왜곡시키려는 권력형 범죄, 김영란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명품백을 받아 챙기는 금품수수 범죄, 이 중체대한 범죄 혐의를 좌시한다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으로 나라의 기관을 바로 잡아야 마땅합니다. 검찰은 다른 어떤 정부 조직보다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을 친히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범죄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주십시오. 강남 3구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검찰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가에 충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범죄 의혹 3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하십시오. 이와 같은 주의 주장을 담아서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언에 임해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오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때문에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요 앞으로 와주시면 자리에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우리 범민주 진보 개혁 세력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민주주의나 민생과 평화 경제를 챙겨온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사정상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민주당 또는 범개혁 진보 정치 사회세력으로서 역할 헌신적으로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건너편 보시면 여러 우리 뉴미디어 채널들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주셨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뭐 몇 개 신문 보도보다 여러 뉴미디어 채널 보도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거 아시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헌신적 기자회견도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강렬TV, 안진걸TV, 대박영선TV 등 나중에 제가 추산해 보니까요 수십만 명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쇼츠까지 하면 그 영향력은 수백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전에 우리 범진보기에서 좋아했던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사회면에 기사 나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운하거나 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수 언론은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목소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상식적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언론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검언유착이라 해서 이 정치검찰의 일당의 극악무도한 정치공작에 합세해서 흘려주는 정보 하나 받아먹으니라고 정신없는 게 지금의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건너편에 김대현TV, 안진걸TV, 오마이TV, 또 두루치기TV 또 여러 현장 유튜브도 오셨는데 우리 방금 확인해 보니까 현재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안진걸TV 등에서 다 이 지금 기자회견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또 한번 모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 주신 건 그겁니다.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은 아무리 많은 범죄나 피해가 있어도 어떻게 수사 한 번 받지 않냐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가 고발한 것만 30건이 넘습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보도가 크게 나갔습니다. 30번을 고발해도 수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는 집단. 가장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도 여러분 잔고조작 사건 아시죠? 최은순, 김건희가 주범입니다. 50억의 이득을 받습니다. 사기를 쳐서요. 그런데 김건희는 수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은순 비록 감옥에 갔지만 나머지 제보는 다 빠지고 가장 가벼운 거로만 검찰이 봐줄 기소했습니다. 오죽하면 판사가 검사한테 야! 왜 저 사람 죄가 많은데 하나만 기소했어? 나머지도 기소해봐. 성명명령을 내립니다. 판사가 검사한테 성명명령을 내린 건 뭐냐면요. 야, 아무리 봐도 죄가 너무 많은데 당신들 이상하잖아. 왜 10개 죄 중에 한두 개만 기소했는지 해명해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치검찰당은 그것마저도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로 쌩까버립니다. 그리고 징역 1년만 구형하니까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킨 겁니다. 그 사건에 공범이 이렇게 진술서를 냈습니다. 잔고조작을 실행한 건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이고 그 사람은 김건희 특수관계다. 잔고조작의 주범은 김건희다. 잔고조작한 사람이 김건희 특수관계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주범이 아니면 누구냐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김건희 옆에 여사를 빼면 요즘 징계를 당합니다. 와, 세상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토론에 나가서 법률 보면 여러분 법에 보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특검법이라 써져 있습니다. 줄여서 국민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김건희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그 법에는 여사란 말이 없습니다. 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 해야 됩니까? 김건희 씨 특검법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이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결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지나가는 시민들 중에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마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너무한다, 과하다 이야기할 겁니다. 법률에 김건희 특검법이라 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데 그걸 징계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김건희는 이제 말도 못합니까? 그러면 김대중은 왜 DJ라고 줄여서 부르고 김영삼 왜 YS라고 줄여서 부릅니까? 그러면 끝마다 DJ 대통령님 해야겠네요. 우리 국민들, 언론인들, 신문기사에도 DJ라고 쓰지 YS라 쓰지 DJ 대통령이라 쓴 거 보셨습니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처벌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놓고 김건희는 절대 성역이 되어서 여사를 안 붙이면 제재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기야 뭐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다고, 난리면을 바이든으로 조작했다고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바이든으로 들렸고 음성 판독 기술로 찬찬히 자금 제공하고 재생해보니까 100%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항소심 결과는 분명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잔고 조작, 주가 조작, 고속도로 조작, 양평 공공지구 조작, 이제 명품백까지 낼름낼름 받아먹는데 확인된 것만 영상에서 최재형 목사가 제공한 명품이 2개, 신라 면세점 명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3번째,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어제 공개한 거 하면 고급 양주, 책 스탠드 등 선물을 4개를 다 낼름낼름 받아먹었습니다. 최소한 고위공직자가 되고 영부인이 되면 가족분들도 다 조심하고, 마음은 알겠지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되돌려주는 게 그게 도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한동훈은 아예 김건희의 기획자도 꺼내지 못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조장합니다. 독일에서 항의했다는 풍자가 돕니다. 뭔 독일이 잘못했다고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하냐 이놈들아. 잘못은 니네 영부인이 해놓고 명품샵 리투아니까지 가서 돌아다니다가 호갱이 다녔다고 거짓말해갖고 온 세계에 포도심을 쳐놓고 갑자기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조작한다고 네 이놈들. 그래놓고 뭐가 민망해서 사회를 앞두고 독일 국빈 방문도 취소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는 독일 교포들이 얼마 전에 윤석열, 김건희 다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창피해서 못 살 정도로 보도가 많이 되었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 집단이라는 독일 국민들의 풍자와 냉소가 파헤친답니다. 세계 5위권, 6위권의 국격이 수십 위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날까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입만 열면 야당을 조롱하고 모용하고 음해하고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댓글도 태산하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살았던 이 서초동, 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우리 여성위원회가 또 주민들이 나서서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 있죠.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네.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면서 우리 동네가 마치 저렇게 황당한 탐욕과 무속과 비리비선으로 점철된 사람들의 동네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여기에도 상식적인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상식과 정의를 존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든든하고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김건희를 소환하라. 소환하라. 윤석열, 김건희 법무장관 비리 구속되기에도 충분하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김건희 여사의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1987년부터 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위원장 지난주에 이어서 발의하셨는데요. 네, 1인 다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뉴스들로 늘 국민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예. 매일 이 정권은 국민들 피곤하게 합니다. 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곳이 말도 안 됩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 법률명이 줄여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근데 SBS 방송에서 앵커가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대담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에만 임시로 운영되는 5개월간 운영되는 임시 조직입니다.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이렇게 호칭하지 않았다고 행정지도 공고를 냈습니다. 나머지 언론들, 나머지 보도들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씨 특검법, 아니 법안 명칭에 이렇게 하는 법안 봤습니까? 법률명에 김건희 특검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실대로 발언한 것 자체를 씨 여사 안 붙였다고 이런 공고까지 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인데요.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말할 권리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이 질문할 권리 제대로 질문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알 권리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이에 대한 KBS 공영방송 차원의 비호방송 그리고 공작 피해자 우는 이게 말이 됩니까? 두둔하는 방송은 마음껏 재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으로 얻은 23억이 양평 고속도로 조작, 논문 조작, 그리고 디올백, 명품백, 뇌물 수수 그것까지 피해자로 조작하고 있는데 국민들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알고자 하는데 법안까지 골라온 이 특검법을 여사 씨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행정지도 한다? 사실은 이 5개월짜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과잉 충성이 아니라 불법 충성입니다. 객관성, 정치 심의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를 심의를 하게 됐거든요. 이들의 권한은. 그런데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후로 2월 말 제9위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언론들 제대로 보도하지 말라고 지금 이틀만 가는 겁니다. 공포정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나서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저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선거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 가상 영상이다, 합성이다라고 표기를 했어요. AI로 40초짜리예요. 40초짜리 틱톡으로 SNS로 대통령의 영상을 패러디한 영상이 온라인에 11월에 올라와서 한참 됐는데 긴급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주말에 긴급 차단 조치를 하고 국민들이 풍자할 권리, 국민들이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믿겠습니까 누가? 그리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합성한 거다라고 표시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듣기 싫고 보기 싫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은 겁니다. 부끄러운 짓 하지 않고 살아야죠. 근데 그것마저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차단을 하고 이거 국제적으로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터지고 있어서 하루하루 국민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 우리 안 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상으로 복귀해서 대한민국 건강하게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국민들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 빨리 마무리하는데 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가 끝까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우리 여성 의원님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선 위원장님. 네, 역시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위원장이시면서 여성위원장이신데 똑바르게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강남구 주민이십니다. 강남구에서 달려오셨는데요. 우리 도영경님으로부터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시라고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제가 부끄러워서 좀 간말게 적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동에서 딸 하나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엄마고요. 2년째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역에서 열리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촛불 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 집회가 탄핵을 외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아직 나오기 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것이 단순한 가능성에 머문 것이 아니라
검사 인맥을 이용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줄리 의혹, 그리고 허위 경력과 논문 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모두 다 각종 보도와 증거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마 검사분들 캐비넷에 이미 방대한 증거 자료들이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건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하나 둘 모여서 후보 사퇴하라, 퇴진하라라는 촛불 집회가 열렸던 것이고요. 당시에 드러났던 팩트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하나 열거하기조차 피곤하고 짜증날 정도로 많은 증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에 대해서 너무나 피로도가 높습니다. 수많은 죄행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사회의 정의와 올바른 새 정치를 바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시민들은 촛불을 근 2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중단 없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탄핵을 외치는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 변경을 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명품백 뇌물 수수 모두 다 심각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선 변경을 해놓고도 아무런 해명도 없이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전면 백지화 선언을 해버렸죠. 이 도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양평 주민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뇌물인 게 분명한 디올백은 받은 것도 이걸 받은 거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그만한 파우치 하나 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로 눈치고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다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정말 처음 봅니다. 네, 저희 동네 삼성동 엄마들도요, 이제는 만나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한숨밖에 안 쉽니다.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엄마들도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잘못을 했으면 누구나 조사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외쳐온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권한만 남용한다면서 반윤 여론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김건희가 어떤 공식석상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숨어있는 것 같다고 할 때 다시 또 나와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타이밍 적절하게 영부인을 특별보좌하는 제2 부속실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 특별감찰관을 재선임해야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한 방송에 영부인 김건희에게 여사 호칭을 쓰지 않았다고 권고까지 하는, 정말 이게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유치하고 저열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인데 대통령 부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욕도 하고 막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현재 언론인도 아니고요. 그 어떤 기관 담당자도 아닌 평범한 주민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그냥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온 국민이 입을 다 틀어막히고 온 국민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김건희 특검법 도입과 수사 촉구는 지금 현재 결코 과열된 반응이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조사를 받고 합당한 법적인 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법치주의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해버리니까 국민들은 정말 맥이 풀립니다. 이러라고 부여한 거부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만당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도 검찰 출신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민주당이건 국힘당이건 소속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정치인들,
언론인들, 경제인들, 캐비넷 속의 자료들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자, 이쯤에서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 이게 얼마나 시대 역행적이고 수치스러운 표현입니까? 하루빨리 김건희 특검이 이뤄지고 검찰이 대통령 부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롯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삼성동 엄마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전체 민의의 총적인 반영이자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다하십시오, 검찰. 네, 삼성동 엄마 뿔났습니다. 네, 뿔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민주당 서초 강남 송파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위원장들이 함께 결합을 했는데요. 먼저 조현선 여성위원장님 서초을 네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서초동에서만 28년째 살고 있는 서초동을 사랑하는 토박이 조현선이라고 합니다. 김건희는 대통령 연구인이 되고 난 후인 2022년 9월에 이곳 서초동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로부터 듀얼백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명품 선물은 김건희를 만날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그 전에 선물한 180만원짜리 샤넬 화장품 사진을 올리니까 그때서야 초대를 받아서 김건희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사무실 밖에는 명품을 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었다고 합니다. 또 김건희가 그 사람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해 라고 말하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명품의 힘이죠. 최재형 목사님한테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내가 남북 문제에 나서겠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영상에 나옵니다. 남북 문제 뭐요? 대통령 연구인이 대체 무슨 남북 문제를 나선다는 뜻입니까? 김건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어떤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즈에서 청와대의 VIP가 2명인데 그중에 1호가 김건희다라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미국까지 소문 다 났습니다. 김건희는 공직자의 부인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해마다 400명 이상이고 뇌물수수는 연간 100명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나만 잡아? 왜 김건희는 안 잡아? 이 사람들도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으니까 그냥 눈 감아줘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검찰도 박절하지 못해서 차마 연구인을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검찰도 뇌물 공동체입니다. 맞습니다. 박절하지 못하신 대통령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나 최상병 유가족한테는 왜 그렇게도 박절하십니까? 맞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김건희의 명품 사건은 디올백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에 스페인에서 착용했던 7천만 원짜리 목걸이, 그거 재산 신고 목록에 없던 물건이잖아요. 나중에 지인한테서 빌렸다고 해명을 하던데 그런 목걸이는 빌리는데 하루 얼마인가요? 설마 공짜였나요? 그렇다면 그것도 뇌물이죠. 뇌물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수행원을 대동하고 명품샵에 출입을 하시더구만요. 디올백 뇌물을 대통령은 언제 알았을까요? 신고는 아직 안 한 것 같죠? 뇌물 수수를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곤란하거나 자기가 잘못한 일에는 답을 안 해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자기 부부 땅인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입틀막하고 본인은 묵묵부답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시끄럽게 굴겠습니다. 대답할 때까지. 다음 주에 또 나오겠습니다. 다다음 주에도. 네. I'll be back. 디올백 아닙니다. 디올백 아니고 I'll be back.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삼성동 엄마만 화나셨는 줄 알았더니 서초동 엄마 더 뿔나신 것 같아요. I will be back. 이거는 터미네이터가 내려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우리 점점점 이 강남 서초 송파 엄마들이 화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강남 엄마 화나셨죠?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강남병 지역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동 엄마가 사시는 삼성대치 도곡동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지역위원장 박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당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온 양축이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함께 분노하고 함께 공정한 나라 건설을 위해 동참했습니다. 정권 유지라는 목적 앞에 흔들리지 않고 협력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면죄부로 덮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영국 BBC, 영부인의 디올 가방이 국가 리더십을 흔들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는 민중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인용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많은 희생을 기렸습니다. 부마항쟁, 4.19, 5.18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고자 했던 수많은 희생자의 피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알았습니다. 브라질을 보십시오. 아시아 최고의 부강했던 필리핀을 보십시오. 단 한 사람의 독재자로 인해 또는 그 친척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권력을 이용한 부의 축적에 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국민을 위해 부여한 권력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는 김건희 민낯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발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십 년간 이루어온 건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근간을 좀먹은 매우 엄중한 사기 사건입니다. 한 개인에 의해 한 나라의 주식시장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전 세계에 보여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붕괴 및 고객 손실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품백 수수는 범죄에 무감각한 김건희 DNA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지난 대선 전 노문표절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했었습니다. 학계를 속이고 국민들을 기만한 진정한 이웃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국민 앞에 정직하게 환골탈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면 지금껏 그래왔듯 아무렇지 않게 수수 목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런은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1000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1시간이면 족하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향하는 물줄기를 끊고자 하는 그 세력을 막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물줄기가 우리 후세에 힘차고 맑게 흐르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합시다. 네, 우리 박다미 위원장 발언을 들으니까 목소리에서부터 엄하게 꾸짖는 듯한 그런 위험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듣고 정신 차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기자회견문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무슨 기자회견을 연이어서 계속하냐. 그만큼 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만큼 쌓인 죄가 많습니다. 죄를 조사하라고 하는 검찰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 바쁜 우리가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마지막 순서 기자회견문은 박토경 전국 호남 향후의 여성위원회 회장이시고 그리고 윤정선 서초구 주민이 같이 동반으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주민 박효경입니다. 오늘 날씨는 햇님도 응원해 주시러 오셨네요. 그러죠? 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SBS 현상옥 뉴스 브리핑에 대해 행정 지도인 공고를 의결했습니다.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을 지칭하여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손형기 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시도 안 붙이고 이런 것은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줄여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한 것인데 줄임말까지 여사를 꼭 붙여야 되는 것인가요? 선거심의위원회는 심의 기준인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야 인사들이 균형 있게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생길 경우 한쪽으로 쏠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도 시각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인 선거심사심의위원회가 여권 편에서만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심의 기준을 어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선거심의위원회는 여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야권 성향의 위원을 추가로 위축해야 합니다. 선거심의위원회가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난 임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 이곳 대검찰청 앞에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차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 동등한 국민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공범들의 재판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도 소환 한 번 하지 않았던 검찰은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주었던 선례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결계를 보여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강남 3구 주민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검찰은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십시오. 하나.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동참하십시오. 하나. 우리는 강남 3구 지역의 주민과 김건희 특검법 촉구 성명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 엄벌 촉구를 위한 강남 3구 주민 일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정선 위원장은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 자체가 칼칼한 관계로 네, 많이 풀어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11시 30분 기자회견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네, I will be back and we will be bac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험을 해보시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전에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전 서초갑 위원장이셨던 최은상님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 도남 수백 척을 격파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미리 와서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포진했습니다.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다가 그 자정권 안에 일본 배가 들어오니까 정확하게 쏴서 다 격침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비결 중에 비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1시간 전에 와서 정확하게 여기에 딱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승리야. 1시간 전에 와서 딱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 정주가 원래는 안 왔지만 우리 유튜버 방송도 30분 전에 오셔서 딱 대기하고 있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김건희와 윤석열의 이 절옹성을 향해서 조준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30분간 섰습니다. 맞죠? 네. 이것이 이 유튜버 7개의 방송을 통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고 한 번 더 해서 수십만 명에게 꽂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힘이 돼서 윤석열의 절옹성, 김건희의 절옹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법 앞에 세우고 수사를 받게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큰 빙하라도 바늘로 계속 쪼아대면 빙하가 딱 쪼개집니다.
아무리 윤석열, 김건희의 전홍석의 강요부에도 언론과 검찰이 장악돼서 입도 뻥끗 안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쪼아대면 깍두기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들만 뿔났는 줄 알았는데 아빠들도 뿔이 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네. 아니, 아까 소개를 못했습니다. 특히 윤은희 위원장님 본인 유튜브 창피해서 소개를 못한 것 같아요. 원래 자기 건 잘 못하잖아요. 저 가운데가 윤은희 TV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소개를 받은 슈퍼미디어 TV, 북극곰 TV도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멋지게 말해준 우리 민생경연구소 박영선 운영위원장 겸 언론위원장은 또 여성위원장은 대박 영선 TV가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박영선 TV와는 다릅니다. 대박! 제대로 싸워라. 대박 영선 TV가 있습니다. 다시 오마이 TV, 서울의 소리, 안녕 TV, 김대현 TV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민생경연구소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하십시오.